자,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2020년 1월 3일, 장전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국 시장이 아니죠.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갱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도 급등 마감을 좀 했고요. 1.1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은 0.84%, 나스닥 시장은 1.3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7%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1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들은 중국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 훈풍을 일으켰다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요구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경기 부양책을 또 강하게 쓰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따라서 금융시장에 8천억 위안이죠. 약 1149억 달러를 웃도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죠. 작년 말부터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든든한 버팀목을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인민은행이 올해 6% 이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른 단계의 부양책을 발표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강한 그런 상승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무역 협상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서명,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선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행사를 백악관에서 가질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2단계 무역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들 2단계 무역 협상은 1단계에 비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이 또 한번 잡음이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거리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에 대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이 강세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대 상승을 좀 했고요. AMD 같은 경우는 50% 목표 주가를 5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 급등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장비주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도 이 부분들에 따라서 영향을 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야간 선물 시장은 0.84%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마무리가 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전날 거래소 시장이 좀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선물로 좀 보게 된다라면 11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수급에 대한 악화, 이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밀려 내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기관 쪽에서 5,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금융 쪽에서 4,100억대의 매도가 나와줬고 투신 쪽에서 400억, 연기금 쪽에서 900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전반적으로 매도, 즉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소 시장은 좀 밀려 내려오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외국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도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64억 정도 매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을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시장에서 밀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순매수 종목군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SK 하이닉스, 코덱스 200, 삼성전기, 호텔신라,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코덱스, 코스닥 150, 삼성화재, 타이거 200, 신한지주,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지주, 뭐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 상위에 좀 기록을 해어 있는데요. 금융주 쪽과 IT 섹터들, 20년도에 실적 개선주 위주의 종목군들로 일단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쪽은 성장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관의 거래소 순매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한국전력,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대한금속,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현대백화점, SK케미칼,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 LG디스플레이, FNF, 대한항공 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는데, 내수주 쪽과 ETF 쪽에 위주로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한국전력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있죠. 유틸리티 섹터인데 전기 가격 인상, 이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호텔신라라든가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인터내셔널, FNF,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 현대백화점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의 이제 이 한한령 요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기관 쪽 같은 경우 내수 쪽 섹터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 부분들이 차이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은 성장 섹터,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방어적인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640억대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 쪽이 1100억대 좀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전날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쪽에서 900억대 매도가 거의 대부분이 다 차지했죠. 12월 달에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기관 쪽에, 금융투자 쪽에 좀 매수를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종목군들,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MW, PPI, 네페스, 텔콘, RF제약, HLB생명과학, 서진시스템, 시젠, RF텍, 국일제지, 제주반도체, 에코프로, 아난티, RFHIC, UTI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기관의 코스닥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KMW,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서진시스템, HFR, RFHIC, 오이솔루션, AP시스템, JYP엔터, 세트랙아이, 크린앤사이언스죠. 크린앤사이언스, 메일유업, 제이스텍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양쪽에 일단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성장 섹터를 주로 매수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5G가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 섹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 기업들이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월달 전략은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4분기 실적 개선 섹터 또는 20년 성장 sek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들은 5G, 2차전지, IT, 그 다음에 IT 중에서는 부품이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좋을 것 같고, 이선으로는 컨텐츠 쪽, 중국 쪽에 있어서 중국 관련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닝 시즌에서는 이게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에서 매수하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날이죠. 20년 첫 거래일 날에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던 종목군들, 섹터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에 있는 그런 쪽으로 위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가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241선 위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아 보여요. 뭐 역배열 권역도 있고 정배열 권역이 있는데 저는 이게 중간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낙폭과대가 됐든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력이 좀 되시는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을 잡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전날처럼 밀린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분할로 여러 번 매수를 하세요. 쪼개서 여러 번 매수를 하면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장은 변동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 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